어제 그 뭐 제품과 상품의 차이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대답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처음 대답하셨던 여자 지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우선은 안 계시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어제도 다양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긴 한데 제가 어제 철강 유통회사를 제조회사로 탈바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다른 제조사를 인수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 전에 철강을 보통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철강판 있죠. 그게 이렇게 롤로 감겨져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잘라서 팔면 이건 제조일까요? 아니면 유통일까요? 예? 제조를 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제조냐 유통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을 보였었고요. 과거 정부 때는 제조 쪽에 집중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펼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제조든 유통이든 고용 쪽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게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다시 제조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업종을 조금 다양하게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략들을 세워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내가 제조를 해야만 제조가 아니고요. 또 내가 직접 공장을 운영해야만 제조사가 아니에요. OEM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걸로도 충분히 제조사로서의 어떤 지위를 득할 수 있다. 혹은 소분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한꺼번에 담겨져 있는 거 갖고 와서 소분해서 다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제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뒤에 가서 제가 전체적인 걸 보면서 어제 제조원가 명세서도 얘기 드렸는데 재무제표가 좀 보여질 거예요.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더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 우선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분명히 복습입니다. 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어제 거 끝에 이게 왜 화면이 이게 나와 있죠? 어제 파일은 다 닫으셔도 돼요. 오늘부터는 새 파일로 출발한다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자, 어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부분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법인 시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했는데 명의신탁 예를 들어서 환원 관련돼서 컨설팅을 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에다 컨설팅을 했어요. 말끔히 해결됐죠. 그럼 이 회사는 누군가가 다시 와서 명의신탁 얘기를 해도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갈수록 줄어들겠죠. 지방에는 아직도 명의신탁 회사들 많아요. 제가 지금 최근 작년 초죠. 작년 초에 그 전에 그 컨설팅 했었던 회사인데 저는 컨설팅을 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1년이나 2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 동안 적게는 두세 번, 많게는 열 몇 번까지 하신 분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아직도 명의신탁인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초에 다른 거 컨설팅을 하면서 명의신탁 관련돼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명의신탁을 받은 수탁자인 분이 지금 현재 세무사의 지인이신 분이고 그 지인은 미국에 계시고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조금 체킹을 해달라고 던졌는데 체킹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아직까지 피드백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도 됐는데 연락 한번 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상황은 세무사가 그때는 아마 대표님한테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거 2001년도 전도 아니고요. 그 이유거든요. 매출액이 500억이에요. 유통회사니까 매출액이 500억이라도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세무사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대표님께 그렇게 권해드려요. 지방으로 가면 훨씬 더해요. 명의신탁 관련된 지방에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좁혀져 들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아이템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에요. 개인사업자는 계속해서 생기고요. 그 개인사업자 중에 일부는 계속 법인으로 전환해서 옮겨가게끔 되는 그 길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 연 5,000개의 기업이 법인 전환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중에서 만나서 제가 그 관련된 자료들은요. 어떻게 니즈 환기를 하는지
그리고 가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팩트 파인딩부터 시작해서 내용 부분들까지 가서 어떤 부분들로서 얘기를 해야 될지까지도 제가 다 시트를 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냥 그걸 가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습득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좀 반복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어떤 부분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관리를 좀 해드리기가 좋겠죠. 코칭도 좀 해드리고. 그죠? 자, 그래서 왜 갑자기 법인 전환 얘기를 먼저 꺼내느냐? 복습할 1번 복습 내용이 이제 그 부분이라 조금 한 번 더 리뷰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자,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내가 개인 사업을 쭉 운영하다가 어떤 이유와 목적인 간에 세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이건 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방식은 뭐냐? 지금 있는 개인 회사 자체를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법인에다가 통째로 파는 겁니다. 이게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이에요. 법인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개인사업자 접고요. 법인 설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개인사업자를 충분히 영위를 했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싶어요.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에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자녀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기본 거래처들을 다 넘겨주면 자연스럽게 승계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쓸 거라면 개인 사업자를 접어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내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다는 의미에서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업력, 그죠? 내가 하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그대로 법인으로 다 옮겨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옮겨가느냐? 금융거래를 계속 하고 있었겠죠? 은행에 대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법인 전환을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야, 너 대출도 안 갚고 개인 사업자 접어? 법인을 네가 설립을 해?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아닙니다. 형태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죠. 혹은 보통 정부기관에서 지원금들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옮겨갑니다라고 해야 계속해서 지원도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 전환의 개념이 나왔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핵심은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할 때 영업권이라는 걸 평가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도 포인트인데요. 혹시 지금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대표의 케이스를 봤는데 법인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 영업권을 평가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 이것도 킬링 포인트예요.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법인 전환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안내를 못 받았거나 받았지만 굳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지만 영업권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넘길 때 권리금 받잖아요. 권리금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권은. 시설 권리금을 뺀 영업 권리금 있죠? 우리 권리금 받을 때 시설이고 했는데 내가 한 1억 2천 들어갔어. 근데 뭐 몇 년 썼으니까는 뭐 한 1억 정도 된다고 치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단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다 한 2억 더 줘. 그래서 3억의 권리금을 받죠? 그러면 시설을 빼놓고 여기서 2억이라고 하는 영업 권리금 있죠? 그 영업 권리금을 그냥 영업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재산 가치, 무형의 재산 가치를 그냥 넘길 수는 없죠. 돈을 받고 넘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인에다가 결국엔 파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 파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게끔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비용률이 있거든요. 그 돈 전체가 다 그 소득이 아니고요. 비용률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올해는 지금 6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만 수익 이익으로 잡히고 그것만 어쨌든 세금 계산하게끔 되어 있으니 일반적인 다른 소득으로 우리가 갖고 나와야 될 어떤 전략에 비해서 훨씬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전제를 깔아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들로 해서 옮길 수 있겠느냐? 첫 번째는 사업을 전체를 넘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평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자산 부분이 있고 부채 부분이 있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부분이 있겠죠. 그게 이 회사의 전체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건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을 법인이 돈을 주고 교환하는 방식. 이게 포괄양수도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양도, 수도 주고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 양수도가 있어요.
전체를 할 필요는 없다. 일부분만 떼고 나머지 건 정리하겠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개인 사업자를 하는데 사업용 부동산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법인에 넣어서 결국에는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 부동산은 떼서 개인이 부동산을 가지고요 그냥 나머지 부분들만 옮긴다면 부분 양수도가 되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개인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법인에다가 임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럼 법인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가서 또 봤더니 지금 상태의 대표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 당장 해결하는 또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안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 회사인데 거기 임대료를 받냐 해서 안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서 그 돈을 모아서 결국엔 상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금액은 좀 작겠죠? 빨리 처리를 하려면 보증금을 받으면 돼요. 법인에서 보증금 받은 거를 다시 토스하면서 가질금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부분 양수도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 전체를 또 포괄해서 다 넘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양도가 될 때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업 시작한 건 20년 전이야. 개인 사업자 20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해. 그 당시에는 토지하고 이걸 갖고 있었던 게 얼마 가격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 그러면 그와 관련된 양도세가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회사로 넘기는데 자본금 부분을 돈을 넣는 게 아니고요. 회사 전체의 어떤 평가한 부분을 현물로 출자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황일 때 세감면 현물 출자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양도세 없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는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혜택이 아주 크겠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요.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법인 전환 방법은 현물 출자, 세감면 사업 양수도, 그 다음에 세감면을 받지 않고 하는 일반 양수도,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우선 절차상의 그 복잡성은 기본적으로 현물 출자가 가장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평가를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겠죠. 감정평가사의 평가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현금으로 자금을 넣잖아요. 그러면 자금표라고 해서 기본적인 통장에 우리가 돈 넣었던 거에 대한 증빙을 하는데 현금은 쉽잖아요. 근데 현물인 경우에는 그 가치 자체를 부풀릴 수가 있잖아요.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어떤 제도가 있어요. 이 현물인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러니까 복잡한 절차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하다, 현물 출자가. 그리고 일반 사업 양수도가 가장 덜 복잡하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얘기 드리는 건 이해를 하셨으면 좋고 이해 못 하셨으면 잠깐 적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조세 지원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현물 출자겠죠. 양도세를 갖다 뒤로 밀어버리는 거니까. 이월이라고 하는 거하고 세금을 없애주는 거하고는요 개념이 다르긴 한데 전략만 잘 세우면요 계속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부분들을 털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기회가. 그래서 2월 과세한다라고 하고 2월 시킨다라는 의미를 거의 감세받는다, 이렇게 비과세 받는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전략과 계획을 잘 세웠을 때 얘기예요. 개인 사업자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법인으로 옮겼다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전략을 잘 세워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드리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지원 효과는 현물 출자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일반 사업 양수도, 그 다음에 세감면 그 사업 양수도, 일반 사업 양수도 그 세감면 사업 양수도가 아니라 세감면이 먼저 나오겠죠. 그렇죠? 말 그대로 현물 출자는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세감면 들어가면 세금 혜택 주는 거고 일반은 세금 혜택 안 주고 이러니 조세 차원에서는 순서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의신탁 출식 어제 환원 관련된 이제 간소화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어쨌든 그 설립을 했었던 경우에 발기인 3명이라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명의신탁을 하게 된 어떤 그 케이스, 그 경우에 결국에는 주식가액 합계액이 얼마라 그랬죠? 30억
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업 임원이 그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엑시트 해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급여, 그 다음에 상여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급여, 그 다음에 주주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배당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기본적으로 주주인 임원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퇴직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제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내려간다 그랬어요? 자, 그 상식선에서 생각하자 그랬었잖아요. 가지급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자산에 올라가 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에 올라가 있어요. 부실 자산일 뿐이지. 어쨌든 회사를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한다면 회사의 재무 상태표 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니까 자산이 더 잡혀 있죠. 더 잡혀 있다는 건 순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더 잡힌다는 거죠. 그럼 비상장 주식 가치가 높게 나오겠죠. 그렇죠? 낮게 나오는 게 아니라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죠? 증가 요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업 승계 지원 제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가업 상속 공제, 가업 증여 공제, 그 다음에 창업 지원 특례,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자, 법인 전환의 어떤 효과 부분을 중에서 결국에 법인 전환 시에는 기본적으로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도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 절차를 하는 게 이제 보통 법무사한테 시키면 법무사가 밑에 있는 직원 보내는 그런 어떤 법무사 비용이 있죠. 적게는 저는 싸게 하니까 30만 원. 보통은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이렇게 해서 또 시키고요. 또 등록하는 등록세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현무 출자를 한다라고 하면 평가하는 감정 비용도 있을 거고요. 결국엔 비용이 발생하겠죠. 네. 제가 시험 문제를 보면서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야, 이렇게 문제 이렇게 어렵게 냈지? 풀다 보니까 답을 밑에 이제 객관식도 있고 OX 이런 답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헷갈리면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요.